부동산 게임 끝났다. 부동산이 바닥에 이르게 되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시그널이 이 말입니다. 부동산 게임은 끝났다. 비관론자들이 항상 이 바닥권에서 부르짖는 이 슬로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초기업들에도 수치를 계산하지 않더라도 부동산 게임이 끝났다는 말이 일파만파로 시장에 번진다. 그러면은 이것은 바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은 언제나 꼭지와 바닥을 오고 갑니다. 영원히 꼭지가 될 수도 없고 영원히 바닥이 될 수 없어요. 꼭지란 것은 이제 정점이 되겠죠. 네, 피크. 바닥이란 것은 바텀이 되겠죠. 이거는 저점이죠. 그래서 저점과 정점을 오고 갈 뿐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이 사이에는. 자, 꼭지에 이르렀다. 시장의 정점에 이르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낙관론의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낙관론이 여기서는 굉장히 팽팽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바닥에 이르게 됐죠. 시장이 바닥에 이르게 되고 더 이상 하락할 수가 없어. 이제는 더 이상 하락할 수 없는 단계가 이르게 되면은 비관론의 정점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깡패 잘 아시죠? 나쁜 사람들이죠, 깡패들. 여러분들 지금 그것이 알고 싶다 아니면 시사 프로그램 보면은 깡패들이 누구한테 돈을 뺐죠? 누구를 괴롭히죠? 네, 돈 없는 사람들이에요. 돈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돈을 빼들고 괴롭히고 해서 갈취를 하는 겁니다. 깡패들은 절대로 돈이 있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 괴롭히거나 돈을 빼들지 않습니다. 부동산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방송 나오시는 많이 방송 나오죠. 방송에 많이 나오는 유튜버라든가 아니면 전문가 아니면 교수 박사들 누구한테 비관론을 지금 전파하고 있습니까? 네, 무주택자들이죠. 대상이 항상 무주택자들입니다.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책을 팔고 아니면 방송 나와서 여러 가지 자기의 이익을 챙기게 됩니다. 정점에 이르게 됐을 때 어떻습니까? 이거 누구 보고 사라고 하죠? 네, 무주택자들에게 집 사라고 합니다. 무주택자들. 그래서 모든 타겟은 누가 됩니까? 무주택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은 한 파동을 거치고 나면 알게 된다는 겁니다. 깡패들은 돈 없고 힘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빼들고, 그리고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갈취를 합니까? 무주택자들이 대상이 된 겁니다. 희생은 항상 무주택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바닥에 이르렀을 때 비관론을 대폭적으로 전해서 무주택자들이 집을 못 사게 하고, 낙관론에 이르게 됐을 때, 최대의 낙관론 꼭지에 이르게 됐을 때는 이걸 집을 사면 안 되죠. 근데 무주택자들에게 떠넘깁니다. 자, 이렇게 구조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은 사이클이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은 사이클이에요. 부동산 사이클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단위가 몇 년 단위입니까? 기본적으로 10년입니다. 그래서 대략 10년이에요. 7년에서 8년 될 수도 있고 한 12년 될 수도 있고, 평균적으로 보면은 이 키친 파동이라고 하죠. 네, 키친 파동. 파동 중에서도 가장 짧은 파동입니다. 10년 주기 파동. 그것이 바로 부동산 사이클인데, 아까도 보셨죠? 이거는 저점이라고 했죠. 네, 이것이 바닥이다. 네, 바닥이고, 그 다음에 위에서 천정을 때릴 때 이것을 정점이라고 합니다. 피크. 정점이고, 이것을 아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네, 이거는 고점. 네, 이게 되겠죠. 꼭지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저점에 이르게 됐을 때는 누가 아파트를 삽니까? 여기서는 거래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거래량이. 반드시 여기서는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상승을 턴하게 되겠죠. 회복을 하겠죠. 네, 그 다음에 성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성수기 되고, 그 다음에 꼭지를 만들게 되는데, 이 거래량이 어떤 식으로 유발이 되냐? 갈아타기입니다, 이게. 이게서 갈아타기 거래가 대부분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무주택자들이 사는 비율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꼭지에 이르게 되죠. 꼭지에 이르게 되면은 매수세가 누구한테 삽니까? 이거는 무주택자들이 삽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들에게 바톤을 터치하게 되는 거죠. 이 사례는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너무 많이 봤을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거래가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거래되고 있는 대표적인 것들이 특례보금자리론인데 특례보금자리론에서 이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누굽니까? 유주택자들입니다. 갈아타기. 네, 유주택자들, 무주택자들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판을 깔아줘도 안 삽니다. 왜 안 삽니까? 이거 계속 폭락한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폭락한다고. 네, 무주택자들을 상대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야기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바닥에 이르게 됐을 때 거래량이 수반돼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들 그리고 갈아타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10억에서 5억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A급지에 있는 아파트는 10억이에요. 예를 들어서 B급지에 있는 아파트는 5억이 됐습니다. 5억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하락장이 만났어요. 하락장이 됐어. 예, 여기서 이제 하락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니까 이제 반토막이 나는 겁니다. 10억인 아파트가 이제 5억이 됐습니다. 맞죠? 5억이 됐죠. 5억인 아파트도 2억 5천이 됐습니다. 반토막이 됐으니까 똑같이 하락률이 마이너스 50%가 된 거예요. 기존에는 우리가 하락장을 거치지 않을 때는 5억 아파트와 10억 아파트에 사는 5억이라는 차익이 생겼습니다. 여기서는 갭이 생기죠. 5개 정도의 갭이 생기니까 5억 정도의 갭은 상당히 큰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상급지로 갈아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락장을 만나다 보니까 10억인 아파트는 5억이 되고 5억인 아파트가 2억 5천이 되니까 이 갭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2억 5천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이 뭐죠? 진입장벽이 이제는 진입장벽이 좀 이제 얇아졌다는 겁니다. 진입장벽이. 기존에 진입장벽이 5억이었는데 이제는 2억 5천만 내가 더 보태면은 상급지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진입장벽이 낮아졌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난 여기서 뭐 대출을 좀 받든지 아니면은 여기서 내가 가진 돈을 모아둔 돈을 조금만 보태면은 상급지로 갈 수 있겠네. 그래서 지금 하락장에서 바닥에 이르게 되면은 거래량이 대부분이 누가 차지합니까? 이게 갈아타기입니다. 상급지 갈아타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무주택자들이 절대 안 삽니다. 살 수 없어요. 왜? 폭락론자들의 길을 기울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꼭지에 이르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어떻습니까? 대부분 영끌들이죠. 영끌들 매입 아파트 이거 언제입니까? 경매액 이거 언제 샀죠? 이거 사람들이. 네, 이 사람들이 샀던 거는 꼭지에서 샀습니다. 꼭지 대부분. 누구 말 듣고 샀죠? 전문가들. 전문가들이 누구한테 지금 물량을 떠넘깁니까? 무주택자들에게 떠넘기는 겁니다. 무주택자. 네. 그리고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바닥에서 절대로 사지 못하게 합니다. 폭락한다. 온갖 비난론을 지금 퍼뜨리면서 마치 부동산을 아파트를 사게 되면은 내일 당장 망할 것처럼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꼭지에 이르게 되면 전문가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주택자들이 집을 안 사고는 못 배기게 만들게 견디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깡패들은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에게 영세한 사람들에게 더 돈을 뺏고 그리고 전문가들은 무주택자들에게 항상 타켓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전 사례를 한번 보시면은 2013년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네, 압구정연대 8억 시대죠. 네, 이때는 지금 압구정연대 지금 뭐 40억 넘어가는 84 타입을 8억에도 지금 사면은 망한다고 지금 사람들이 다 퍼뜨렸습니다. 전문가들이. 자, 여기도 이 선생님도 이 교수님도 뭐 잘 아실 거예요. 2013년도에 뭐라고 했습니까? 부동산 게임 끝났다. 이 말이 나오면은 무엇이다? 무조건 아파트 사야 되겠죠. 왜? 바닥이니까. 그래서 지금 뭐 박근혜 정부 정책이 달렸다고 하면서 13년도에 이렇게 지금 책까지 보낼 겁니다. 네. 그래서 뭐 부동산 게임 끝났다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주장을 했죠. 그래서 이때 무주택자들은 이 말을 들었습니다. 명령 집을 못 샀죠. 그런데 2013년도 이 바닥을 찍었을 때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거래의 대부분은 누가 샀습니까? 압구정연대 8억을 누가 샀어요? 무주택자들이 산 것이 아니고 유주택자들이 갈아타기 한 겁니다. 경기도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 혹은 뭐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8억이라는 거 이걸 보고 산 거예요. 그래서 이 책도 마찬가지로 지금 선대인님이라고 지금 이 쓰신 책도 13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네.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누가 샀습니까? 이 책을. 부동산 대폭락 시대가 온다. 2013년도. 바닥이죠. 누가 샀습니까? 무주택자들입니다. 무주택자들. 무주택자들이 이 책을 보고 오히려 집을 팔았다는 겁니다. 바닥에. 자, 이렇게 논리는 계속 역사적 변동성은 이렇게 똑같이 흘러간다는 거다. 바닥에 이르게 되면은 어떻게 부동산 게임 끝났다 혹은 부동산 대폭락 온다. 지금도 여러분들 각종 매체를 보면은 전부 부동산 지금 2차 폭락이니 뭐니 그런 얘기 나옵니다. 폭락한대 전부 다.
그런데 누군가는 삽니다. 아파트를.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해요. 누가 하고 있습니까? 무주택자들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유주택자들, 기존에 집이 있던 사람들이 갈아타기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미친 부동산 말하다. 그 시기죠. 바닥권에 2013년도, 14년 넘어갈 때, 14년도, 그때 한참 바닥이었죠. 아무거나 사면요. 이때는 정말 13년도 이때 보시면은 여러분들 아무거나 부동산 사도 10억 버는 시대입니다. 아무거나 이때. 부동산 게임 끝났다. 미친 부동산 뭐 해서 부동산 대폭락 시대가 온다. 보세요. 미친 부동산이라고 하죠. 이때 말할 때는요. 아무거나 사도 돼. 대출 아무거나 껴안고요. 아무거나 사도요. 여러분들 웬만한 거 아무거나 사도 10억은 그냥 벌었습니다. 자, 이렇다. 그래서 우리가 무주택자들에게는 항상 이 전문가들에게 부동산 타켓이 된다. 돈벌이의 타켓이 된다. 여러분들 잘 새겨 들으시고 지금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